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봉평에 와서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냥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여기서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 자료고요. 뒤에 이제 오늘은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꼼꼼하게 제가 이제 수식을 섞어갖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편하시게 개인 사업자가 꼭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법인 전환을 또 어떨 때 권유해야 되고 어떻게 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인 전환. 법인은 왜 생겨가지고. 그죠? 예. 자, 인격체예요. 법인도 인격체입니다. 법인도 인격체인데, 저게 이제 무슨, 저기 뭐, 연인인 듯 친구인 듯, 그죠? 예, 뭐,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우리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몰라요. 어떨 땐 내 거 같고, 법인이요. 예, 어떨 땐 그냥, 저 회사는 그냥 지 스스로 굴러가는 것 같고, 어떨 땐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거인 듯 아닌 듯, 네, 법인이 그렇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예, 이런 것들과 비슷하겠죠. 자, 진지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득세율, 법인세율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단순하게 세금이 이제 법인세율이 당연히 20%, 2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연히 이제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대표님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여러 부분에서 세금을 떼어가요. 여러 부분에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딱 하나 열면 진짜 세금 많이 떼갑니다. 개인 사업자만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사업장 딱 개시하는 순간 다 세금이에요. 뭐 지방세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가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게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어납니다. 내야 될 세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야 될 세금이 개인 사업자는 그냥 한 번에 5월, 6월에 내면 되지만 성실신고는 6월이고요. 우리 법인은 한 번에는 안 되고요. 예, 뭐 종합소득세 내야 되죠. 법인세 내야 되죠. 뭐 내야 되죠. 뭐 이런 세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세금이 적다 많다의 측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금 측면에서는 조삼모사다. 앞에서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 측면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지 말자. 하지만 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 고민의 단계가 세금 때문인 것은 맞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한번 내가 전환을 해볼까? 전환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지? 이럴 때 이제 법인 전환을 알아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유리한 면이 있지만 단순히 내가 세금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상당히 돈을 쓰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운영하지 못했을 때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세무사에 기장 하나 맡겨도 법인은 요즘에는 뭐 15만 원도 있더라고요. 뭐 10만 원 초반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 들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요. 요즘엔 또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7만 원, 10만 원 들어야 돼. 이거부터 두 배로 늘어나요. 이거부터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그것도 한 달에 1년 하면은 뭐 200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다음에 등기 다시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면은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부대 비용까지 하면 이게 세금이 줄어드는 한 건데 이게 더 내는 게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법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건 아니에요. 대표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죠? 의사 결정을 하는 자지, 법인은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을 잘 운영을 하시지 못한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만 못하다.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일단 딱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다음부터는 법인의 장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비교를 해보면 대표자의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빚까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개인의 자산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출자 지분 한정으로 이제 유한 책임을 걷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은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어떤 채산체, 독립적인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청산하거나 뭐 폐업을 한다 그래도 내 인생에 물론 이제 타격이 엄청 크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망하면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법인은 출자 지분으로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망할 것을 생각하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법인을 우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기는 않겠죠. 자, 두 번째. 대표자의 급여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건 이제 세금 처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할 때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억 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대표자 급여 1000 처리하면 거의 이제 9천 남잖아요. 그럼 9천 가지고 이제 세율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대표자 급여 비용 처리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또 한편으로는 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대표님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이제 차이점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대표자의 급여를 판관비 처리를 할 수 저기 예, 비용 처리를 해서 예, 나중에 순이익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퇴직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 오늘 강의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외 신용도와 정책자금, 은행자금 조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D 과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 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창업을 할 때도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 지원할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대표자가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어떤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높은 신용도를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얻으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또 병역특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병역특례 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커가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다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요 정도 벌어서 요 정도 만족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하지만,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내가 회사를 자금도 조달하고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뭐 일종의 증자하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융자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 시, 융자 시, 그 다음에 R&D 자금 수령 시, 그리고 통틀어서 정책 자금 수령 시, 혹은 사적인 금융 이용 시, 혹은 회사의 채권 발행 시, 모든 것들이 다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회사를 키우기에, 그러니까 법인은 내 사업을 키우기에 적절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은 지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분배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파트너십, 그러니까 주주가 여러 명일 때, 그리고 또 훨씬 더 그 신용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회사를 커가는 데는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사업을 더 회사를 혹은 내가 제조하는 제품을 내가 유통하는 어떤 그 단계를 더 키워 나갈 것이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아, 단순히 그냥 내가 세금이 많이 드니까 해볼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세금 측면에 그래서 이제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인자금 활용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막 마음대로 뺐으면 또 가지급금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또 막 넣으면 가소금으로 잡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를 못해요. 그리고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물론 많이 벌면 세무조사, 근데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해도 뭐 별거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해도 뭐 나올 게 없어요. 예, 비용 처리를 뭐 많이 하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법인사업자는 이 세무조사 시에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썼냐라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배임 횡령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위험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물론 법인 사업자가 적어요. 하지만 세무조사를 제대로 당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의 대표는 그냥 세금을 무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세고랑 찰 수도 있습니다. 배임 횡령. 개인 사업자는 배임 횡령 이런 거 자체가 없죠. 내 돈이니까. 단지 비용을 많이 떨궜느냐 안 떨궜냐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법인 사업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사업자로서의 접근 방법은 물론 고민은 세금이 많이 나올 때 하겠지만은 이 회사를 내가 과연 키워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어떤 물려주려는 가업의 승계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장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을 했는데 조세 부담을,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여러 부분에서 나눠져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기 저 소득을 다 할 때마다 예,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또 개인사업자하고 똑같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 뭐 급여나 상여금 시 이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순이익이 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배당을 시행했을 때 어, 결산하고 나서 배당하면 결산 배당, 그리고 중간 배당을 또 1년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예, 정관에 또 정해놓고, 그래서 결산 배당, 중간 배당 다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2천만 원 미만까지는 15.4%라는 배당 소득세를 내실 거고, 그 위에는 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합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는, 회사에 팔았을 때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다 그래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자, 근데 퇴직소득, 이제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얘기하는 퇴직소득세를 내면서 퇴직금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뭐 퇴직금 없죠. 본인이 잘 모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법인 전환에 일종의 여러 방면으로 소득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또 장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점이 있지만, 저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세금을 줄일 여지는 존재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이 세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떤 소득의 명목으로 우리가 받느냐에 있어서 플랜을 잘 짜게 된다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유리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단 이거를 잘 운영을 못하고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외 공신력을 제고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으로 있다란, 사실 개인 사업자는 회사라고 보기,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외부에, 당연히 이제 외부의 평가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자체의 자생력을 갖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가야 되는 게 기업이 맞아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그냥 내 가게, 내 장사의 어떤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외부의 시각은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의 시각보다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가 훨씬 더 공신력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발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제품이 조금 더 연구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돼야 되고, 또 우리의 유통 단계가 넓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 결국에는 밑에 있는 자금 조달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자라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조달할 수도 있고요.
R&D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법인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시에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 자금을 수령할 때도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가 실질적으로 뭐 개인 사업자 뭐 1점, 법인 2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성적,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그것을 판단하는 정책 자금의 평가위원 그리고 최종 결정자 혹은 상담자의 입장에서도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각 자체가 일단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시에는 100% 법인이 다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무조사가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20억 벌었다. 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세무조사죠. 예를 들어서. 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20억 원 이상하잖아요. 근데 법인이 20억 벌었다. 마트 하는데 마트도 요즘엔 법인 많거든요. 마트도 이제는 막 프랜차이즈화예요. 예, 그리고 마트 여러 개 합니다. 예, 대표님들이. 그랬을 때는 법인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마트가 뭐 30억, 40억, 매출 100억 이상 나오는 마트들도 많아요. 그렇게 했다. 괜찮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 마트가 100억 했다. 아, 이거는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자, 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쓰시거나 법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 돈 빼서 쓰고 내가 가게 망치면 다예요. 하지만 법인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만약에 둘 다 이렇게 당했을 때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가산세라든지 추징세나 물면 되지만 법인은 배임 횡령이라는 책임까지 다 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잘 운영하시면 법인이 좋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 법인의 어떤 운영을 하시면서 세금도 줄여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자, 부의 이전기에 이 개인 사업자는 어차피 다 그냥 상속세예요. 근데 하지만 이 지금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인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가치를 조절해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서 주식을 양도 혹은 증여할 수도 있고요. 자녀를 미성년자 때부터 주주로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녀의 지분을 늘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라는 거, 물론 이제 가업상속 공제는 개인 사업자도 뭐 가능합니다만은, 예,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용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했을 때 가업상속 공제의 기간은 이어집니다. 예, 판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에서 훨씬 더 사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줬을 때 어떤 절세 효과는 사실은 법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아예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자녀한테 어떤 그 가업 승계라든지 아니면 부의 이전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여러 방면을 검토하는 게 기회가 많고 훨씬 더 방법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 지금 이제 세금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2년도부터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세율이 요 구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0억까지는 20%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억 넘어가면 이제 45%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장점이 분명히 법인세가 있지만은 어떤 부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이 정말 진짜 막 10억, 20억씩 뛰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 사업자 부분과 법인 사업자의 전환에서 단순히 세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의 이전 기회 그리고 자금의 조달 방법 그리고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성장 이런 측면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번에는 법인 전환 시의 주요 사항, 어떤 것부터 점검하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2차 시 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봉평에서 제가 갑자기 이
산들 바람이 불어서 유튜브 강의를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 배경도 없애고 사실 뒤에는 산들이 있는데 강원도 봉평은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순수문학의 그 이호석 씨, 이호석 선생님이 이제 이 메밀꽃 필 무렵을 이제 창작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메밀꽃은 8월 말, 9월 초 이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달빛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 아름다운 고장에서 오늘 한번 제가 유튜브를 재밌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